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드팀없이 실현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사랑에 발자취는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학습장들을 보아주시며 민들레 학습장 공장은 우리 당의 보배 공장이라는 감높은 평가를 안겨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그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안고 사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2016년 4월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씨께서 주신 가업들 중에 하나가 현재 학습장 생산 능력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씨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학습장 문제는 위대한 스님들께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을 쓰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학습장 생산과 관련해서만도 수백여 차례 교실을 하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도 공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바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프로모션의 노래소리와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학습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장을 보내주는 문제, 이 문제 해결이 하나가 바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학습장 생산에 이용되는 정리와 잉크를 비롯해서 전부 원료 자재를 100% 국산화하였고 현재는 재자원화 사업에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오늘까지도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생산되는 학습장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다올 때면 그 한 콘 한 콘이 학습장이 보통 학습장이 아니라 바로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과 정무의 um결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26호 손반을 돌리시며 보여주신 설비관리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더욱 광범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3중 26호 모범길의 영예상을 쟁취한 외국문 출판사 인쇄공장 촬영 직장입니다. 직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실속 있게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기대에 정통하고 설비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학습날, 먹을 날이 우리 과학기술 보고시 운영, 이 통해서 이제 우리 현대 기술에 대한 이 기술학습 이렇게 진행하고 빌면서 그 많은 지식을 배한 데 맞게 그 기능 어린 놈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개별 전수 매일 30분 이상 진행해서 이게 작업반에 있는 설비를 다 모든 사람들 다 다룰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줍니다. 그 학습 강함으로 해서 모든 종원들이 그 약전에 대한 이 기능이 높아나니까 아무리 그 현대 설비라도 잠깐사이에 파악을 진행하고 그에 맞게 그 기대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거기에 따르는 그 설비 퇴치 사업 이렇게 해서 그 설비 이 운용 망가동 이거를 계속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혁신 전시회 통해서 우리 창의고안증, 기술혁신 성과 등록증, 우리 직장으로 80% 성원들이 매해 받습니다. 만경대 봉화피복공장에서도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기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 1직장을 본보기 단위로 창조해서 이 단위에서 이룩한 성과 경험을 온 공장에 일반화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단위들이 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높이에서 다른 단위들도 이게 전화서 듣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설비 관리에서 이게 궁성적인 그 동물들은 공장 석법판과 군의 방송을 통해서 논리 속에 선전하고 모두가 이 사람들의 서행을 쭉 따라 배우게끔 이런 그 정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해서 하라 이것보다도 이 설비는 내가 주인이다, 생산해서 나의 무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설비 관리 사업에 다 나섰다 이겁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옥류관 모란각에서는 당의 은정이 깃든 귀중한 설비들을 에어 관리하는 사업을 짜고 들어서 얼마 전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에서 우리는 이 설비 관리, 생산문화, 생활문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틀어지고 이거 해나갔습니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공장,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이게 우리 종업원들한테 관통되어 있는 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금요일에 우리 설비 점검 진행합니다. 정상 관리는 물론 하지만은 이거 하루에 우리 100수십 대나 되는 설비를 다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어느 설비를 한다. 뭐 다음 주에는 어느 설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써 기간단 말입니다. 이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성구 요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관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대성천과 삼심천을 비롯한 모든 중소하천들의 정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토관리 정령을 재조사하고 전망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실속 있게 세웠습니다. 이번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구역에서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서 1만 요리방미터의 강바닥 파기와 천수백 평방미터의 장석 쌓기, 수십 킬로미터의 도로 개건 보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만경대구역 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보게 되면 양매장에서 어느 정도 키운 나무모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나무모 비배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게 한 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나무모 단계에서 생장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활성 부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액들을 자체로 만들어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야외 정원에 내보내는데 수정에 따라서 적응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계단식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올해 가을철부터 충실한 나무모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력포구역 산림경영소에서는 수정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서 가을철 나무 심기 준비를 전부 끝냈습니다. 운산군과 이제 송천군 등 이제 그 고소들 경험이 정상적으로 나무 심기를 단계별, 연철별 계획이 있어서 그 해 계획성으로는 무조건 집행해야 됩니다. 댐떼기식으로 하게끔 피해받은 지역들 같이 효과가 철회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나무모를 충분히 생산해서 혼성림으로 배합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그 지난해에 비해서 그 장마철 외에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 전에 아무리 이제 많은 비가 내려도 피해보지 않게끔 이제 물에 이제 잠기는 터지들을 물백이 도랑을 많이 째고 후치를 이제 윤후해보다 더 많이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잣나무 이제 밤나무를 비롯해서 우리 구역 안에 심을 이제 수정이 전 이제 산열매 수정들 내서 올해 가을철 식수기 안에 보장할 나무모를 충분히 우리가 갖춰 놓았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정서적 요구에 맞게 대성산지도국 묘목 사업소에서는 도시 원림력화 사업에 필요한 갖가지 수종의 나무모들과 꽃관목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잣나무, 향나무, 살구나무 무슨 각종 나무들 많이 보장하고 철 푸르고 그다음에 사철꽃이 피기하고 채색 수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색입 나무들 많이 해가지고 같은 색 하나 푼색으로 쭉 이렇게 되면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무슨 노란색 여러 가지 색종으로 이제 원림을 배합해야 도시 환경을 아예 그 사람들이 그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놓으니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말이야 지금. 이거 원림수성에 대한 이거 사람들의 기호가 높아진다. 높아지는데 맞게 우리가 원림수성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색깔숙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연교통에도 이런 나무들로 해가지고 이거 식물조각, 동물조각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향나무가 구조성이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나무를 이 원림 설계가 가지 그부리기 또는 뭐 가지 잘라주기 이제 존중을 해가지고 이 향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할 수 있고 또는 이 향나무를 가지고 무슨 동물 모양 실내로 뭐 토끼나 곰이나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조선지도 또는 국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 향나무가 구른데 아주 적합한 이 수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향나무를 많이 생산합니다. 많이 생산하면서 1인 식물 조각들을 우린 많이 해가지고 이 인민들의 문화정서 교육을 충족시키는 방향 그런 방향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재해성 기후 현상으로부터 농작물 소출 감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잠진협동 농장에서는 우박을 비롯한 재해성 기후 현상에 대처해서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든 논들을 말끔히 말리도록 해서 설사 우박의 벼알들이 떨어져도 최대한 거두어 들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 논들을 필지별로 정확히 조사 장악하고 물도랑을 더 깊이 째주어 폭우로 인한 큰 물의 이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한 강냉이들을 시급히 실어드리기 위한 사업도 면밀히 짜고들고 있습니다. 개송시 개풍구역 옥산협동농장에서도 포존별, 필지별 생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재해성 기후로부터 나달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포존들을 바싹 말리는 한편 논뼈의 품종별 특성과 여문율에 따라 수확적기를 바로 정하고 가을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리온시 미곡협동농장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강풍과 폭우,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성 있게 세우면서 논뼈 가을 거지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 미곡볼에서는 이렇게 지금 올해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곳 농장 일꾼의 말에 의하면 우박이 오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농장에서는 이 포존별, 필지별로 이 가을 거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면밀히 세웠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우박 피해를 받았댔습니다. 그때 그 후가는 정말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포존들에서 물은 완전히 다 뽑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설사 우박의 벼알이 떨어진다고 해도 최대한 다 거둬 들일 수 있게 모든 포존들을 바싹 말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맞게 논뼈의 품종별 특성 그리고 여문율 이에 따라서 먼저 수확해야 할 포존들을 다시금 다 확정했습니다. 논뼈를 수확하는 쪽쪽 둣단들을 크게 묶어서 세워놓고 또 그 위에 다른 둣단들을 거꾸로 엎어놓아서 벼알이 우박에 직접 맞지 않게 대책들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미림 승마구락부에서 봉사 조직을 짜거들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또 인민들에게 풍부한 승마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실내 훈련장에는 애호가들도 있지만 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과 율동을 함께하고 말 기초 훈련을 배웁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승마 훈련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면 자기 능력을 이미 순간에 자체로 판정해 볼 수 있게 기본 지도를 새롭게 하나 또 꾸렸습니다. 피로회복원에서 수중 초음파 안마 기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쌓였던 피로를 쭉 풀 수 있게 봉사 조직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승마 운동을 해보니까 내가 원래 허리가 아프댔는데 허리 운동과 육체 운동이 매우 좋습니다.
처음 와서 말을 배울 때는 전문가들이 타는 걸 보면서 여자들도 꽤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못지않게 기술을 더 높이자고 합니다.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이런 물음 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감 높은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평양시 중구역에 사는 한 처녀가 부모 없는 아이의 어머니가 된 사연입니다. 그에 대해서 방서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우리 텔레비전 방송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하반신 마비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이런 운명적인 진단을 받았던 동예학원의 10대의 나어린 소녀 안정심 모나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1년 남짓한 기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찍이 부모 잃은 정심이가 햇빛 넘치는 학원의 창가에서 거기에 간직해놓고 2016년도 11월 말 12월 초쯤부터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고 모두의 관심 속에 집중적인 약물 치료가 척추정량에 의한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생사기로에 놓인 혈혈단신인 정심의 소생을 위한 긴장한 전투가 그의 병상을 감싸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원 건설에 수술리표를 우리가 가서 서자. 모든 보안원들이 연명수표를 하고 다 세자. 책임지자. 이 숱한 사람들이 다 어디 아픈가, 담당 선생님 뭐가 요구됩니까? 온단 말입니다. 난 정말 묻겠단 말입니다. 내가 이게 우리 시대상이로구나. 첫 걸음마를 뛸 때에 우리 관은 물론 모든 의료 일꾼들, 환자들 다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정신이가 정말 영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합쳤습니다. 하나, 둘. 그 눈물겨운 모습에서 정심이는 첫걸음만을 떼는 어린 자식을 행복 속에 바라보는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동해바닷가 모래 위에 한 소녀가 찍어간 그날의 발자국 소리가 오늘도 들려옵니다.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며칠 전 우리는 정심이의 구후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맨 처음으로 엄마 알게 된 건 내가 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인데 그땐 거죠. 그리고 엄마 우리에게서 치료해주는 주사도 놔주고 이런 간호원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 다리가 아프고 개마비에 걸렸을 때 허실로부터 칠녀석까지 계속 업고 다니면서 주사를 놔주고 치료해주면서 그때게 더 엄마에 대한 정이 깊어져서 막 이렇게 밤에 잘 때에 항상 같이 안고 자곤 하던데 어느 밤인가 선생님 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댔는데 정심이를 간호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화로 아버지 정심이를 내 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내 대답을 못 했댔습니다. 우리 선이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정심이가 나를 보면서 선생님 엄마라고 불러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의 심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정심이가 나를 생각하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앓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심이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야 정말 쉽지 않은 처녀로구나. 제 살부치도 아니고 제 친동생도 아니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다. 고마운 처녀 최선희 동무는 정심이의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가 되는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됐고 얼마 전에는 정심이의 친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또 한 사람의 청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딸을 사랑하게 되고 한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되는가 정말 내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아파서 기는 소녀의 친어머니가 되었다는 그 마음에 감동에 대해서 자기는 한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머니로서는 과연 이 사람이 내 싸우가 될 만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정말 어느 세상을 얻은 것 같아서 숨을 내쉬게 됐어요. 우리 최선희 동무나 또 최선희 동무를 진심으로 도와준 보건성 일꾼들이나 또 안종심이 그 치료에 진심으로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 다 안종심이는 일반 아이가 아니라 경의하는 최고사랑관 동지의 자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엄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큰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크나큰 대가족인 사회주의 우리 집에는 부모 없는 아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늘 있는 아이, 아파하는 아이, 불행한 아이는 없습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면 세계적으로 330여만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5만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1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2,875만여 명, 사망자는 469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간의 전염병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은 아시아와 아메리카입니다. 주간 아시아에서는 130여만 명의 감염자와 약 2만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고, 아메리카에서는 그 수가 각각 140여만 명, 2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미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에 하루 평균 14만여 명의 감염자와 1만여 명의 입원 환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는 지난 시기에 비해서 1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총 감염자 수는 102만여 명으로서 지난 석 달 동안 거의 12배 증가했으며 주간 사망자 수는 총 1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간의 사망자 수가 최고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전염병 형세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주간에 보면 인디아와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란,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해서 방역 조치들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16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무더기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으로 지하철도역과 거리들, 비행장이 침수돼서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다음, 러시아의 온화한 건축가가 나무 위에 지어놓은 자그마한 집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날로 발전하는 세계적인 건축 추세를 반영해서 새형의 건축물을 세울 구상을 안고 이 집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큰 나무들 사이에 공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은 나무 줄기와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의 내부는
몇 개의 금속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무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이 집은 설계가 독특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며 지상에서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에서 오디를 이용하여 다양한 천연식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디를 대대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법을 받아들이고 오디의 수확과 포장, 냉동과 운반을 모두 기계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디를 이용해서 술과 단조림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4.5톤의 오디를 가공해서 9천 내지 1만 리터의 오디액을 얻어낸 다음 그것으로 1만 3천 병의 오디술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오디술과 오디 단조림은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력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계를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9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 8월 율나흘입니다. 센바람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으며 특히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남포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폭우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염주와 옹진을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철원을 비롯한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통발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밤 한때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이 빗바람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넘어지거나 또 애써 갖고 나달들이 허실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건설, 전력 부문에서는 건설 자재들이 날려가거나 전력 계통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아침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다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후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후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후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후려서 늦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중급경보, 모레는 조선 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서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가까운 바다에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서해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 양식, 제염과 간속지 건설 부문에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